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노후 준비도 하면서 세금도 챙기자, 즉 절세도 하자 해서 많이들 가입하는 상품이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두 번째는 증권회사에서 펀드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에서 적금처럼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금저축 신탁은 없어졌고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지금은 없어졌지만 연금저축 신탁까지 어떤 상품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 있을까요? 단연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연금저축 관련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상품에서 총 적립금의 70%가 바로 연금저축보험에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보험의 총 적립금의 70%가 몰려 있다는 것,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금저축보험의 비과세 기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과세도 좋고 절세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익, 즉 수익이죠. 수익이 나지 않는데 비과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수익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세금은 많지만 대신 수익도 많다면 땡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 관련 세 가지 상품 가운데 총적립금의 70%가 거의 몰빵되어 있다시피 하는 연금저축보험의 실제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난해 2023년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2.44%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은행 적금 예금 금리가 평균 금리가 어쨌냐면 3.5%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이 은행 예금 적금 이자보다 못했다라는 소리죠. 시간을 더 길게 늘어뜨려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예컨대 지난 10년 동안 연금저축보험의 연평균 수익금은 1.51%입니다. 2%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 적금 이자보다 못한 연금저축보험 비과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히 초장기 상품, 우리가 모든 연금 관련 상품들은 납입 기간도 10년, 2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도 수십 년이기 때문에 초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초장기 금융 상품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돈 가치, 즉 물가 상승, 물가가 오르는 이상으로 돈을 불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 가치가 최소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지난해 2023년 소비자 물가가 3.6%입니다. 사실은 돈 가치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보다 2배 이상 되는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체감 물가 상승률만큼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였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의 지난해 수익률은 얼마였다고요? 2.44%. 또 지난 10년간 평균,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였다고요? 1.51%. 자,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은 한마디로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한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 손해가 확정된 거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노후는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노후가 썩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그만큼 내 노후가 썩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2022년 한 해 동안 매달 불입하는 돈을 기준으로 보면 연금저축보험이 그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55%입니다. 즉 납입액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저축 관련 상품 가운데 지금까지 총 적립액의 70%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자, 그렇다면 2022년 기준 해마다 매년 불입하는 연간 납입액도
연금저축보험이 70% 가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2022년도에 연금저축보험이 55%로 뚝 떨어졌을까요? 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보험은 나의 노후를 썩게 하구나. 그만큼. 자,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어쨌든 연금저축 관련 상품들은 상호 간에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에 2022년 기준에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보면 연금저축보험이 55%로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핏 생각해 보면 55%니까 아직도 2명 중에 1명은 연금저축보험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2명 중에 1분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도 하면서 세금도 챙기자, 즉 절세도 하자 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관련 상품의 실상, 현황을 한번 살펴드리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내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에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한다면 어쨌든 이거는 투자 상품이니까 그 결과는 또한 어떨까? 자, 이 같은 것들을 실제 통계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둘 중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금저축보험에 계속 있을 거야? 아니야, 나는 지금이라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거야? 하는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연금저축 관련 상품들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2022년 기준 각각의 연금저축 관련 상품들의 납입액 현황입니다. 자, 납입액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보험이 1년 동안 1년 동안 낸 돈의 55%를 연금저축보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총적립금으로 보면 연금저축보험이 70%입니다. 자, 앞서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총적립금은 연금저축보험이 70%인데 2022년 한 해 동안의 납입액을 보면 55%다. 즉,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 이 말씀 드렸죠.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보험에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절반이 넘게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또한 유지하고 있을까요? 한 3가지 이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연금저축, 우리가 노후가 길어지니까 연금저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비과세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결과적으로 저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예컨대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 본인이 증권회사를 방문하거나 최소한 증권회사 앱에서 스스로 가입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설계사의 방문 판매, 또 설계사 분들은 소개나 주변 지인들이 많죠. 자, 그렇게 방문 판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상품의 장점 위주로 설명을 하죠. 또한 대체로 방문 판매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재테크나 투자 이쪽에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나 재테크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당 상품을 팔아야 하는 판매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 상품을 장점 위주로 이야기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그런데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인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 그런 형편인 경우도 있죠. 자, 그 결과 연금저축 관련 상품 가운데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많다. 그동안. 자,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상품이든지 우리가
연금 관련 상품은 특히 그렇습니다. 자, 초장기 상품이니까 이런 상품들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비과세 절세가 아니라 바로 수익이다. 그죠? 비과세 절세도 일단 수익금이 있어야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으면 비과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절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수익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자, 우선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많은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체감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의 지난해 수익률은 2.44%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적으니까 체감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면 엄청 적은 거죠. 자,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이니까 손해보험회사도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그렇다면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은행 예금 적금 수익률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난해 2023년도에는 은행 적금이나 예금은 최소한 3.5% 이상이었는데 연금저축보험은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2.44%에 불과하다는 거죠. 2.44%. 자, 그런데 이 2.44% 지난해의 은행 예적금 이자보다도 적었는데 이게 지난해만의 현상일까요? 지금 그림, 자료화면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보다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을 따져보면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1.81%, 그 다음에 지난 7년간을 보면 더 낮아요. 1.28%. 자, 10년간을 따져보면 1.5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을 5년, 7년, 10년을 따져도 2%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정말 처참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지난해 2023년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 평균은요, 무려 11.8%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초장기 상품인 연금 상품에서 내 수익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안 된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돈이 썩고 있다. 자, 그만큼 내 노후가 썩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언제든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심지어 펀드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언제든 이전이 가능하다. 자, 이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여태까지 연금저축 관련 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불입하면서 매년마다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만약 중간에 이 상품을 해약하면 그때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토해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그 같은 불이익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옮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아타지 않았다면 정말 갈아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결과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고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납입액 기준으로는 연금저축보험이 55%로 확 떨어졌다. 그런데 아직도 2명 중에 1명은 여전히 연금저축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처럼 완전 비과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과세 못지않은 절세 효과는 아주 뛰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저축펀드는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때 나이에 따라서 최고 5.5에서 3.3%까지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금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5.5에서 3.3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15.4잖아요. 지금 그것에 비교하면 뭐 3분의 1, 5분의 1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절세 효과가 나는 거죠. 또 세액공제도 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연금저축펀드도 연금저축보험 못지않은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한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대체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해약하려고 하니까 이전은 연금저축보험을 해약하고 옮겨오는 거거든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금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일찍 해약하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하죠. 자, 그 때문에 원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 생각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품들은 초장기 상품이죠.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1.51, 10년 평균. 자, 이런 상품의 원금을 기다리면서 계속 있을 것이냐, 또 계속 돈을 내면서, 아니면 지금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빨리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서 지금부터 훨씬 많은 시간 동안을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자, 그래서 아직도 2022년 기준 연금저축보험 55%, 연금저축펀드 45%, 얼추 둘 중에 하나는 연금저축보험에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또 연금저축펀드에 있잖아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 즉 갈아타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전하기 원하는 증권회사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되는데 요즘은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해당 증권회사의 앱을 다운받고, 자, 그 다운받은 앱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해당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연금저축보험이 어떤 보험회사에 있는데 그것을 오늘 개설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하겠다라고 신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해당 보험사와 해당 증권회사끼리 그 다음 업무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들어와서요, 내가 개설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럼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만, 제가 돈 파는 가게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성장의 평균에 투자하는 ETF나 성장형 펀드, 자, 이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체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펀드나 ETF들이 많다. 예컨대 미국 중심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ETF, 또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인도 지수라든지, 인도도 요즘 괜찮잖아요. 또 내가 조금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게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채권, 예컨대 뭐 미국 국채, 자, 이런 채권형 펀드를 넣을 수도 있고 ETF를 넣을 수도 있고, 자, 그것은 저희 돈 파는 가게를 비롯해서 조금 공부하신 다음에, 한 번만 공부하면 되니까 공부하신 다음에 적당껏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꾸준히 적립해 나가면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오랫동안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서 저희 바인투자자본의 자문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A 고객의 사례인데요. 다른 개인 정보는 다 가림 처리했고 봐도 괜찮은 정보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이전하고 지금 2024년 5월 달이니까 1년 7개월이 경과했네요. 자, 지금까지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전할 때 2022년 9월 달 이전할 때 얼마가 이전되었냐 하면 1억 7,200만 원이 이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은 약 1억 9,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 금액,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을 빼면 얼마의 이익이 났냐 하면 2,360만 원 정도 났는데, 그렇다면 이분의 1년 7개월 동안의 총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 총수익률, 누적 수익률은 13.67%이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8.36% 정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노후도 챙기면서 세금도 동시에 챙기는 정말 중요한 상품이죠. 연금저축 관련 상품의 현재 실상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경우죠? 아직도 연금저축보험,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실 수 있고요. 또는 전화 02-536-0153을 이용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